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저거 한번 봐주시죠. 대전 유성구 아파트 2012년 6월 1일 날 매매가 됐습니다. 이 매매 기록은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매매한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2012년 5월 30일자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4월 총선 선거 공보물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재산 신고가 아마도 누락됐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2012년도는 제가 첫 국회에 당선돼서 등원한 때고요. 저 해는 국회 등원 원구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후보자님 2012년 7월에 질의하는 재산 것만 신고를 답변을 했는데요. 해주시죠. 그 당시에는 지금 송 의원님께서 의원님 이렇게 그러세요. PPT 보여주셨듯이 네, 저 아파트가 이미 처분돼서 없었기 때문에 7월 기준으로 해서 신고 대상이 안 됐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5월 30일 날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에 없다는 거예요. 6월 1일 날 매매가 됐으면 5월 30일 날도 있었어야죠. 그런데 여기는 없다는 제가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5월 30일이 기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고를 할 당시는 7월 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신고는 7월에 하지만 그 재산 신고 기준일이 5월 30일이죠. 네, 그걸 그건 다시 나중에 한번 알았습니다. 잘못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2012년 4월 총선 바로 대구 서구 을에 나갔기 때문에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일부러 누락한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기억도 나는 바 없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대전 서구 을에 출마하면서 2005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유성구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전 서구 을의 유권자를 어떻게 보면은 속이기 위해서 선거 공보물을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좀 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수상한 어떻게 거래 이걸 한번 보실까요? 자, 박 후보자 배우자 재산 처분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0년 8월 현재고요. 이게 상당히 독특한 게 아마 현 정부라든지 여당에서는 한집갚기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박 후보자 배우자가 대구에 갖고 있었던 것은 오빠에게 반값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는 확인된 것만 재산이 50억 원대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경남 밀양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것은 시가 4억 원인데 이 오빠의 자녀, 조카에게 증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는 증여세 4천만 원을 납부한 뒤에 어떻게 보면 조카에게 무상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어떻게 보면은 고모부가 됩니까? 예,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배우자의 오빠라든지 배우자 오빠의 자녀가 배우자가 신고한 내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나쁘게 보면요, 박 후보자의 재산을 고의로 숨겨놓은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의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럼 답변하시죠. 제가 21대 총선에 나가면서 저희 당에서 1가구 2주택 1주택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요. 저 당시에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다주택 혹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처가의 재산에 대해서 정말 1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당시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렵게 배우자에게 저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집은 제 아내와 제 처남 그리고 장인 장모님 다 장모님은 계시지만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저기서 초중고를 나온 50년 된 주택 및 상가입니다. 장인어른은 저기서 사업을 일군 곳이고요. 일종의 고향집 같은 집인데요. 네. 후보자님. 50년 된 집이기 때문에 건물 가치는 없고요. 반값 매각이란 말씀하시는데
의원님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저 대구 부동산에 있는 거의 같은 지번에 있는 근처에 부동산 거래 사례가 2개 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본건은 처갓집의 자, 집은 후보자님, 제가 이것을 준비한 것은 정상 우리 가격이라는 후보자께서 말씀을 제가 충분히 2015년 자료와 황교안 함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드렸습니다. 배우자의 장모로부터 받은 증여라든지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박 유사 후보자가 사례는 인사청문회 당시에 배우자의 어떤 증여 의혹 문제라든지 허위 매매 계약서 체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집중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한 겁니다. 정상가는 네. 라는 이유는 그 바로 같은 지번에 있는 같은 시점에 거래된 다른 부동산이 평방미터당 169만 원, 다른 하나는 훨씬 낮은 가격인 135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자, 이 후보자님. 본건은 172만 원입니다. 네, 후보자님. 의원님 네,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경청을 좀 해주십시오. 후보자님. 네, 정상 거래 가격입니다. 네, 후보자님. 지금 또 이런 의혹이 조카에게 여러 왜 보도가 증여를 나왔는데 했냐고 말씀하시는데 향후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 세법상 문제가 확인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마저 좀 들어주십시오. 조카에게 왜 증여를 했느냐. 밀양 부동산 역시 장모님이 수십 년 동안 소유하고 있던 그런 상가입니다. 저 상가를 처남과 제 집사람에게 2분의 1씩 각 증여를 했습니다. 저것은 주택도 아니고 그래서 저 당시에 굳이 처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후보자가 생각하는 부동산 철학상 아무리 처갓집의 부동산이라도 저것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거기에 집사람이 동의를 해줘서 증여를 했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 아이들에게 증여를 안 하고 왜 조카에게 자. 증여를 했느냐? 제 아이들에게 증여를 했다면 제가 세대주로 있는 저희 집안에서 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조카들에게 증여를 한 겁니다. 소정의 증여세 다 부담했고요. 그것이 또 위장거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 몇 년 뒤까지 한번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성구 아파트, 충북 영동의 임양, 밀양부동산, 예금, 경주분도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 시정된 일입니다. 습관성으로 넣었다 뺐다 의원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과거에 다 보정되고 정상화된 일입니다. 딱 하나 우리 유상범 의원님 지적하신 그 선산만 제 기억 속에 어떻게 된 일인지 없다가 이번에 불찰로 신고하지 못한 것이 현재 기준 유일할 뿐이고 나머지는 다 선거에도 이용하지 않았고 다 과거에 다 보정된 일입니다. 유성구 아파트에 대한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